지금 사운드 들어가? 자, 필수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고 한다. 아니, 이 마이크 안 들고 한다고. 그냥 네가 알아서 볼륨 조절해. 다시 할게. 자, 필수예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 n이 1부터 무한히 갈 때 an-1이 있죠. 그 다음에 bn 플러스 1이 둘 다 수렴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렴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일단 이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an이 1로 가겠구나.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어디로 가는구나. bn은 마이너스 1로 가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렸고, 니은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가는 거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이 0으로 간다. 근데 수열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그러니까 발산하기가 기억과 니은이 해결이 됐죠. 자, 근데 마지막 디귿이 문제입니다. 디귿을 풀어나갈 때 이렇게 푸시면 결론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디귿을 풀어나갈 때 이거 두 개를 결합시켜서 n이 무한히 가면 an 더하기 bn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하면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 an 더하기 bn이 어디로 가는지를, 얘가 수렴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0으로 간다고 해서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수렴할 때 0으로 안 가는 것도 0으로 가긴 하지, 수렴할 땐 0으로 가지만 0으로 간다고 수렴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얘를 뭐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냐면 an-1이 하나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bn 플러스 1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얘가 수렴하고 또 얘도 어디로 가?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둘의 합이 되는 거니까 역시 수렴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필수예제 1번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예제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무한급수 이 녀석이 모두 수렴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한급수에 대해서 갈 건데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동안 an에서 n 플러스 1에 3n이라고 된 녀석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야? an은 여기가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an은 3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둘의 합이 서로 수렴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둘의 합이 서로 수렴한다. an 더하기 bn이 돼서 합이 서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둘의 차도, 둘의 합도 0으로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얘는 합은 0으로 가고 얘는 3으로 가니까, 아, bn은 어디로 간다? bn은 마이너스 3으로 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3분의 6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2가 된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극한값을 구할 때 극한값이 3이어도 한 녀석이 0이면 안 되니까 거기 보시면 단 an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서 문제 오류 가능성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AB에 대해서 2의 A승하고 3의 B승을 둘이 곱했더니 m부터 m 플러스 2가 쭉 합쳐서 나간 겁니다. 급수 중에 제일 유명한 급수이기도 합니다. 급수를 계산하는 문제 중에 사실 제일 유명한 거죠. 무슨 분수? 부분분수입니다. 알겠죠? 부분분수. 부분분수로 찢어나가는 거 있어요. 제일 유명하죠. A랑 B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n에 m 플러스 2가 곱해진 녀석이 계속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1 곱하기 3분의 1이랑 2 곱하기 4분의 1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5분의 1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런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어떻게 풀더라? 1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시면 3분의 2가 되니까 여기다 2분의 1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1을 똑같이 빼주시면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주시는 녀석이 만들어질 거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더해지는데,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는 저는 줄 세워서 더하는 게 더 와닿더라고요. 2분의 1이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 2분의 1을 항상 묶이게 똑같이 해놓고 1분의 1에 3분의 1 빼고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는데 그 다음 줄이 뭐예요? 그 다음 줄이 3분의 1과 5분의 1이죠. 그럼 다음 줄은 여기다 3분의 1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아, 좀 뭐가 이렇게 예쁘게 딱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만요. 1 빼기 1에 3분의 1 하나 해주시고 2분의 1에 4분의 1 빼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두 개씩 묶어서 1분의 1에서 3분의 1 빼고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고 이렇게. 알겠죠? 그럼 그 다음 놈은 뭐예요? 3분의 1에서 5분의 1 빼는 거죠. 알겠죠? 3분의 1에서 5분의 1 빼고 그 다음 놈은 4분의 1에서 6분의 1 빼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놈도 여기서 지워지고 그 다음 놈도 지워지고 누구만 남겠어요? 요 두 놈만 남고 나중에 n이 충분히 커지면 어떻게 된다? 0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알겠죠? 걔는 무시해버리면 저 녀석 두 개만 남으니까 2분의 3이 만들어집니다. 2분의 3인데 2분의 1이 하나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한 답은 4분의 3을 향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4분의 3을 향해 가겠다. 이해갑니까? 4분의 3이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이어야 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2승 그다음 3의 1승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b는 1 제곱하면 1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부분분수를 구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부분분수를 결합시킨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수열 하나 정해놨어요. 첫 번째 두 개 항이 뭐였냐면 A1은 1이고 A2는 2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두 개를 더해서 합쳐져 나가는 항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써도 이 수열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 수열이 유명한 수열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수열 이름이 뭐예요?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값이 계속 나가는 수열 이거. 네, 피보나치라고 이름이 있죠. 만약에 더하시면 이게 3, 5, 8, 13, 21, 34라고 나가서 자연계에서 되게 많이 발견이 되는 실제 자연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되게 유명한 수열이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들 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물어보길 뭘 물어봤어요? 급수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급수를 물어봤지 우리가 수열의 점화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급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를 구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부터 무한히 합치라고 되어 있는데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로 나눠놓고 여기 다시 an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죠? 여기는 세 개가 다 등장했어요. an은 1로 가고 an 플러스 1은 1로 가고 an 플러스 2로 가고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항이 세 개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때요? 좀 복잡하니까 두 개로 줄여주죠. 어차피 셋 사이에 관계식이 있으니까 하나 없애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큰 거 두 개 남겨놓고 제일 작은 거 없애버릴게요. 앞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an을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이 녀석이 꼴을 바꿔놓으면 1부터 무한히 가는 동안 an이 뭐로 바뀝니까?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걸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an이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an 플러스 1에서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an 플러스 1분의 1에서 an 플러스 2분의 1을 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항부터 무한이니까 가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야? 무한히 합치면 맨 처음엔 1분의 1에서 2분의 1을 뺄 거고 그 다음에는 2분의 1에서 아까 그 다음 항이 3분의 1이라고 했었죠. 3분의 1을 뺄 거고 이번엔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에서 5분의 1을 뺄 건데 맞습니까? 뺄 건데 얘네끼리 지워지는 건 그렇다 치고 얘네끼리 지워지는 것도 그렇다 치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요 밑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 더하다 보면 점점 커지기만 하겠죠. 점점 커지면 얘가 무한히 갈 거예요. 무한히 가면 전체는 어떻게 돼? 0이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는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긴 하겠다. 1부터 가는 거잖아. 1부터 가는 거니까 여기 뭐예요? 맨 첫 번째 항이 뭐야? A2에서 A3을 빼야 되는 거네요. A2에서 A3을 빼는 거니까 이걸 빼는 게 아니라 A2에서 A3을 빼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 항은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계산 큰일 날 뻔했네요.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1이 되는 게 아니고요. 98년도 수능이었습니다. 와, 98년도 수능.
97년 11월에 치러진 수능이었겠죠. 그쵸? (97년 12월에) 우리나라는 IMF를 맞습니다. IMF 시절 얘기입니다. IMF 시절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괜히 안다고 해봐도 틀딱 같아 보이기만 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볼게요. 필수예제 5번입니다. 급수가 수렴해서 수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급수의 수렴 여부랑 수열의 극한의 수렴 여부가 연관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수열의 극한은 시간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열의 극한에서 그 배우는 수렴 조건들, 성질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전체 많은 성질들 중에 매우 일부분에 국한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일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 이상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자유로운 수열과 충분히 자유로운 급수에 대해서 수렴 조건 여부에 참거지 문제를 내면 너무도 다양한 반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 아차 하면 문제에 오류가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정해진 패턴의 문제만 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필수예제 5번도 그렇고 필수예제 6번도 그렇고 다 뭘 물어보고 있어요? 다 등비 수열이나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서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같은 경우는 이론으로 펼쳐져 있지. 딱 이럴 때 수렴한다, 이럴 때 수렴하지 않는다, 딱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시험 문제로 내기가 용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에 따라서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열 AN과 일반적인 수열 SN에 대해서 급수와 수열이 언제 수렴하고 안 하냐라고 물어봐 버리면 와,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죠.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런 쪽의 기니디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거, 이론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거슬릴 거예요. 무한등비 수열, 무한등비 급수 자꾸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 아직까지도 그 프랙탈 기하 문제가 점점 등비 급수가 펼쳐지는 문제 보면 무등비다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무등비 아닙니다. 알겠죠? 이제는 그냥 등비급수예요. 자, 이 녀석도 다 무한 다 지우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무한 등비급수 AN이 수렴하면, 자, 기억 가보겠습니다. 기억. AN이 수렴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AN이 수렴하면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꼴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된 거고, AEN 두 개짜리로 들어간 녀석을 살펴보시면 그럼 아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 제곱 1부터 0까지가 만들어지겠죠. R제곱 양수니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R의 제곱 0과 1 사이니까,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1보다 무조건 작은 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 게 보장이 되니까 당연히 짝수항도 어떻게 된다고? 수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N이 발산하면 EN도 발산한다. 요게 수렴 조건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발산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이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발산한다랑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N승은 그럼 아래 제곱도 되겠죠. 제곱도 똑같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1 이상이 같거나 커지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제곱을 때리면 1보다 같거나 크니까 무조건 1보다 같거나 클 거고, 절대값을 씌울 필요도 없어요. R제곱 무조건 뭐보다 같거나 커요? 1보다 같거나 커지게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 역시 발산한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기억도 맞는 말, 니은도 맞는 말이죠. 디귿입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이라고 하면 원래는 등비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등비급수가 수렴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됩니다. 보세요. AN이 있고 여기 2분의 1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수렴한다며, 급수를 때리면.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찢어보려고 노력을 했어. 그때 얘가 어때요? 얘는 수렴을 해. 근데 얘는 수렴을 해, 안 해? 안 해. 그냥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거야. 2분의 1 더하고 그 다음에도 2분의 1 더하고 2분의 1 더하고 그냥 계속 더하는 거야. 무한히 더하는 거야. 그 무한히 발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얘가 무한히 발산을 하니까. 얘는 상수로 수렴을 하는데.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든 간에, 등비급수고 뭐든 간에 AN이 일단 0으로 가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AN이 0으로 가잖아요. 수렴을 하니까. 그럼 AN 더하기 2분의 1은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가죠. 맞습니까? AN은 0으로 가고 AN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1로 갑니다. 알겠죠? 무슨 뜻이에요? 어떤 수열이 2분의 1로 가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발산한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아니, 발산한다가 맞는 말이니까 수렴한다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필수예제 6번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 Rn이 수렴할 때 반드시 수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반드시 수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럴 때 어디서부터 풀으라고 그랬지? 뒤에서부터 풀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94학년도 수능이잖아요. 거기 보면 수능 1차, 수능 2차 있는데 어때요? 그때 진짜 수능 2번 봤대요. 8월에 수능 한번 보고 11월에 수능 한번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능 2번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구모가 수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모가 1차 수능이고 수능이 2차 수능이어서 둘 중에 잘 본 과목으로 합산해서 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한 수능을 골라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뭔가 1년 한 방에 승부를 거는 그런 확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실력을 시험장에서 그만큼 발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운이 좀 걸린 일이다. 이런 걸 아실 텐데 현역들은 또 싫어한다. 현역들은 뭐라 생각하는 줄 알아? 아 수능 2번 머리만 생각만 해도 지끈지끈해. 아닌데 수능 2번이 아니라 수능이 예를 들면 11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할만하지? 왜냐면 매번 치는 거예요. 매번 치면서 한 번만 예를 들면 이렇게 치는 거지. 씨발 이번 달은 내가 졸라게 집중해서 국어만 100 노려본다.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국어 100 나왔어. 그럼 이제 국어 다시는 안 봐. 알겠지? 그 다음에 씨발 이번 시험에는 수학 100 노려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이게 된단 말이야. 그게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수능 힘든 거 근데 많다. 그럼 더 힘든 거 안 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많이 보는 게 내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수능 너무 싫어요 막 이러는데 확실히 좀 뭐랄까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동감하죠 여러분들은? 많이 보면 좋을 거라는 거. 근데 그때 아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능 볼 때 너무 빡세요.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주는 게 너무 빡세. 뭐 비행기 안 뜨고 증권시장 개장 늦게 하고 경찰이 막 학교에 데려다주고 뭔 말인지 알겠죠? 나라가 너무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수능을 만약에 여러 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진짜 또 수능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막 빡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비행기 좀 뜨자 뭐 이러면서 증권시장도 제때 열면 또 어때?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까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등비급수 아래 n승이 수렴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뒤에서부터 풀면 바로 끝나긴 합니다. 아래 n승이 수렴한다. 뭔 소리야?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얘기되었죠. 그럼 2분의 r은 어떻게 됐어요? 2분의 r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빼기 1을 하면 2분의 r과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가는데 여기가 문제인 겁니다. 여기가 r이 마이너스 2분의 3 쪽까지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범위를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은 뭐야? 수렴하지?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뒤에서부터 푸는 게 유리합니다. 그죠? 근데 왜 뒤에다 답을 넣어놨겠어요? 공부하라고 답을 넣어놓은 건데 선생이라는 새끼가 그냥 우리 앞에 거 보지 말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아래 n승이나 아래 2n승이나 둘 다 어떻게 한다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 아래 제곱해도 1과 0 사이가 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거 수렴한 거 맞고요. 2번도 역시 그걸 뺀 거니까 똑같은 거 개념입니다. 3번도 부호로 바꿔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 녀석은 마이너스 r 하더라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4번 같은 경우는 r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r이 있는데 r 마이너스 1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되지만 얘를 반으로 나누면 얘를 반으로 나눠서 2분의 r 마이너스 1이 되면 0부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도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에 들어오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4번도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과 8번입니다. 자 99분의 12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에 n째짜리 숫자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99분의 12가 아니라 원래 얼마로 표현해주는 게 맞냐면 33분의 4라고 표현해주는 게 맞죠. 3으로 약분해가지고 말이에요. 원래 수능을 치든 교육청을 치든 무조건 시험에서는 약분을 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약분 안 해준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0.12 땡땡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거니까 라고 보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때렸더니 0.1212가 반복되는 그런 무한소수가 만들어진다. 순환소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소수점 아래 n째짜리를 an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a3가 1이라고 밝혀놓은 걸 보니까 뭔 소리예요? 홀수짜리는 1이고 짝수차는 2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거기서 이 급수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개념 강의니까 개념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하나 풀어드릴 건데 끝나고 나면
재밌는 풀이 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정석적인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더하라는 얘기예요? 2분의 1하고 2의 제곱분의 2하고 2의 3승분의 1하고 2의 4승분의 2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1, 2, 1, 2가 반복될 거고 여기 등비수열은 점점 줄어들 거니까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어떻게 구하시는 게 맞아요? 요렇게 하나 항을 묶고 요렇게 하나 항을 묶어서 더해주시는 게 맞긴 하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답이 뭐야? 1이었는데 여기는 8분의 1, 여기도 8분의 1이니까 뭐가 된 거야? 4분의 1이 된 거죠. 그리고 계속 4분의 1 단위로 가게 될 거라고요. 요렇게요. 맞습니까? 4분의 1 단위로 가게 될 거고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여기 2분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2의 3승분의 1까지 무슨 일이 생겼다고? 여기서 2의 제곱분의 1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공비대로 문제를 푼 거라서 정석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초항 놓고 공비를 때려서 이렇게 풀었더니 답이 뭐다?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풀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왜요? 맞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느냐? 아까 했었던 방법이랑 비슷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K가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 1부터 무한히 가는 동안 뭐래요? 2의 K승에다가 AK를 때려서 합쳐주기로 했었죠. 알겠죠?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하는 중이라고? 구하는 중이고 그걸 S라고 하는 거죠. 일단 답에서 구하라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해진다는 거예요. 구해지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안 구해지면 구하라고 안 했겠지.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뭘 한다고? 네, 4S를 해주는 겁니다. 4S를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두 개마다 반복될 거니까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순환소수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알겠지? 레벨 해주시면 여기가 뭐로 바뀌겠어요? 다시 1승이 되고 2승이 되니까 똑같은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S 더하기. 알겠죠? 첫 번째 두 녀석만 튀어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2배 해주면 2가 되고 여기도 4배 해주면 그냥 2가 되니까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해갑니까? 이렇게요. 이해가세요? 얘를 S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다 4S를 때리면 얘만 튀어나가고 모든 애들이 4칸이 땡겨지면서 똑같은 녀석이 다시 만들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4배 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 4 하는 순간 2가 되고 곱하기 4 하는 순간 여기도 2가 되니까 4S는 S에다가 2 더하기 2가 된다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뭐야? 3S는 4가 되고 따라서 S는 3분의 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시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순환소수니까 순환소수답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소수대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8번 가보시겠습니다. 자연수에 대해서 AN은 y = n에 위에 있고요. A0, A1의 기울기가 4분의 3, AN 플러스 1의 기울기는 3분의 4배씩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마다 가야 되는데 X좌표를 구하자. X좌표의 극한값을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수능적인 문제죠. 이런 식으로 급수를 구하기는 구하시는데 등비급수를 활용하는 문제긴 한데 그 등비급수가 정형화된 패턴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해보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촘촘하니까 좀 더 반으로 잘라볼게요. 여기가 1이었다 치겠습니다. 여기 1이었다. 여기 1, 2, 3, 4. 1인데 기울기가 얼마래요? 맨 처음에 4분의 3으로 간대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값이 얼마라고? 여기가 3분의 4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기울기가 3분의 4배가 된대요. 4분의 3에서 기울기가 3분의 4배 됐으니까 기울기는 1이 됐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는 1이 되고 이 길이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3분의 4배가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죠? 높이는 똑같은데 기울기가 3분의 4배가 되려면 X좌표가 거꾸로 4분의 3배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분의 4였던 놈이 4분의 3배가 되면서 1이 된 겁니다. 다시 기울기가 3분의 4배가 되려면 폭이 4분의 3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는 당연히 4분의 3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서 얘가 점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 다시 4분의 3의 제곱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X좌표는 어디로 가요? 점점 그런 등비수열의 합들을 하나씩 합쳐 나가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알겠죠? 단순히 등비수열을 계산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에서 응용해 나갈 수 있느냐, 초항이 3분의 4인데 공비가 4분의 3으로 주어진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를 문제를 물어봤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3분의 4가 만들어지고요. 4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답은 3분의 16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1번이죠. 이렇게 푸시면 급수까지 정리가 된 거입니다. 알겠죠?